이제 어머님 일도 끝났으니 주말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손자를 만나고 싶어 잠깐 외출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엄마는 마치 남편의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씀을 하셨죠. 주말에는 쉬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요즘 남편도 학교 일로 많이 지쳐 보여요. 내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냥 조용히 아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라는 말도 없었고 심지어 조카 얼굴도 못 봤다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가자고요.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는 걸 보니 엄마가 그렇게 큰아이를 키우며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순간에도 참고 견디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필요 없다는 듯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 너무 씁쓸합니다. 하지만 엄마, 언젠가 우리도 부모가 될 테니 이런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만약 시댁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 감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 새 유영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제 유영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더 엄격한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는 강석천의 며느리 수진 씨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잘 알고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원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고 아들이 결혼한 이후부터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억울한 모습을 보며 유씨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그런 균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다.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유씨는 앞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들, 며느리다. 며느리도 아들도 마찬가지다. 회사원이고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올해는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는 며느리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만났을 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는 결혼 후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난 횟수는 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결혼 초기에 몇 번 만났지만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훌륭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 중 한 명이 집안일을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방문할 그룹. 고양이는 충청남도 출신의 서이라 대신 서산댁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유 씨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다. 어쩌면 우리가 최근에 거기에 갔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질투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 씨가 며느리가 다니던 중학교 이름을 말하면 고등학교 교사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 씨가 며느리가 다니던 중학교 이름을 말하자 서산댁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아, 우리 손자가 다니는 중학교와 꼭 닮았네요. 닥쳐, 서연아. 중학교 강의인 거 아셨나요? 주말인데 아직 며느리와 통화도 못했어요. 이름과 여전히 그녀에게 전화해서 인사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우리 사이고 주말에 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나를 낯선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기뻐할 것 같다. 낯선 사람도 아니어서 내게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친구가 됐다. 쉥, 내 친구가 선생님이라면 안 좋을 테니 빨리 해보세요.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선생님의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때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진 건 좋은 얘기거리가 있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서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신호가 멈추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계속하다. 내 친구의 조카가 당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학년 때 서동민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네, 서동민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대답 대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고 주말에 전화하셨어요. 그 말이 분위기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서산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 씨도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잊어버린 듯 했다. 어렵다. 2년차 담임교사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유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알았어, 미안해. 자러 가세요. 그는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전화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유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시도했다. 그런데 유 씨의 심정을 모르는 듯 서산 씨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후 2시 시어머니로부터 자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화가 난 것 같았고 남편의 요청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았더라면 이런 전화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산네 집 앞,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저으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그렇게 불렀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무례하게 말씀하셔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욕설을 하는 모습이 웃기다. 아, 괜찮아요. 유 씨는 서산 앞에서 황급히 대화를 끝냈다. 이후 서산은 모임에서 유 씨를 볼 때도 며느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그녀는 선생님의 며느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질투나는지 항상 언급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며느리가 힘들다고 꽤 젊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시어머니도 달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누구에게나 같은 엄마인 것 같다. 며느리. 그런데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 씨의 며느리가 특별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유 씨가 이런 부분에 예민한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결혼도 하고 설날도 가까워서 바쁘네요. 전날은 못 가서 그날 아침 일찍 운전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무슨 말을 하면 또 들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되돌렸다. 그리고 내가 전날 왔든 그 전날 왔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이 커서 사람들이 문을 열지만 차례는 각자 몫이다. 가져가세요. 유 씨가 할 일은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날이 다가오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도 유 씨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좋아요. 아들은 현관문으로 들어와 친척들에게 인사했다. 나중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남편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홀로 그의 친척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그렇구나. 유 씨는 아들이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고 힘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결혼 후 휴가 중에 혼자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싸움 때문이 아닌 이상
유 씨는 재빨리 아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는 서둘러 물었지만 아들은 휴일에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전 통화할 땐 방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효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도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아니면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했어야지. 다들 결혼 후 첫 명절이길 바라죠. 와도 불편할 텐데 유 씨는 멍청하게 웃었다. 그러면 아내 집에는 안 갈 거지? 하지만 어쨌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한 시기에는 부모와 자식이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기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나중에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년이라는 것이다. 내 생각엔 우리 이혼하는 것 같아. 유 씨는 아픈 머리를 만졌다. 당장 떠나도 한순간도 멈추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 산다면 어떤 가족인지 궁금하다. 몇 시간 전에도 여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맙소사, 후배님, 힘내세요. 내가 방을 나오자 처남이 유 씨를 쳐다보았다. 불쌍한데 그 사람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 다음엔 너희 둘만 안 오면 좋을 텐데. 우리 아들은 대부분 집에 있다. 핸드폰. 유 씨는 문간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며 아내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그래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가세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세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은 짐을 꾸리고 떠났다. 며느리를 볼 수 없어도 자신이 느끼는 부조리한 감정을 당신이 걱정하기보다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도착했지만 여전히 아들로부터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그의 시부모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처가에서 아들과 연락이 잘 안 될까봐 걱정돼서 지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려고 하는데 유 씨의 전화가 울렸다. 아들인지는 몰라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문자가 왔어요. 내 며느리. 하지만 유 씨는 내용을 읽은 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창문에 메시지를 보낸 소녀는 내 며느리입니다. 내가 보낸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명절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아들이 방문하니 며느리에게도 오라고 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꿈틀거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핑계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유 씨는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도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고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닐까 싶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서 변화된 것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였다. 그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락을 계속할 수 없어서 축하한다는 전화 한 번만 하고 끊었습니다. 상승. 아들을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당연히 그 이후로는 며느리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후 오랫동안 유 씨를 초대하지 않아서 손자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기 전까지 집이 아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딱 한 번 봤어요. 키워봤자 소용없어. 그거면 됐지.
아들만 보면 걱정하지 마. 사실 내 남편은 더 비참해. 마음은 아팠지만 며느리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집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 생각했고, 늘 손주가 있어서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니는 꿈을 꾸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 유 씨는 내게 더 이상 아들, 며느리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라고 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사돈이 자신과 자식들을 챙기려는 듯 보였기 때문에 유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걱정.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아기가 아프다고 해서 돌잔치를 건너뛰기로 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너랑 나랑 같이 있으니 아빠도 데리러 올게.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살아서 밥 먹으러 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 씨 부부는 아들을 만나러 갔다. 오랫동안 조카를 사랑했다. 유 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유 씨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속으로는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손자가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사가 없어서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를 남편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 씨가 괜찮냐고 묻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고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부상을 입었고 디스크 탈출증을 겪었습니다. 유 씨와 남편은 걱정스러운 듯했고 아들은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듯이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석천이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고 대신 모르는 사람에게 집안일을 맡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든다. 우리 총 급여는 얼마입니까? 그럼 와서 집 구경 좀 해줄래? 아이가 아직 어려서 머물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집에 있어라. 2시나 3시쯤 집에 와야 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제가 아기를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 씨는 어이가 없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유 씨 말에 따르면 남들보다 쉬운 관계는 아니었다고 한다. 아들은 연락을 자주 하는데 남편은 얼굴을 보고 의아해했고 저는 자신이 없었는데 조금 갑작스럽고 유 씨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들은 아직은 아이를 돌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스턴트,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용돈도 드릴 테니 꼭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버는 돈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며느리를 만나 부양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안 된다고 하려던 참의 남편이 말렸다. 집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유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늘 자기 자식이 너무 쓸모없다고 불평해요. 나는 내 앞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들, 그래서 생각해보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보자고 했어요. 자녀에게 아무리 실망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손을 뻗었을 때 외면한다면 당신은 부모가 아닙니다. 손주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석천이는 결혼 전부터 기꺼이 도와주고 손주가 있으면 키워주실 수 있어요. 내 며느리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최근에 누군가가 내 아기를 버렸다면 어떤 소식도 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유 씨도 똑같이 걱정하게 됐다. 남의 손의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손자가 예쁜 것도 사실이고
애들 퇴근하고 집에 있을 텐데 뭘 걱정하시나요? 며느리 품에 안겨서 남편의 말을 듣고 유 씨는 꿈에서 오랫동안 공영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도 이런 말을 들었지만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좋은 관계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미워해도 내 아들이니까 다음날 아들한테는 아이 한 명당 생활비 빼고 100만 원씩 받기로 합의했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고 더 이상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2달 뒤 며느리가 출근하자 유신이가 아들 집에 찾아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뒤 10시쯤 아들 집에 가서 머물렀다. 낮에는 그곳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조카를 집으로 데려가 아이들을 돌보러 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면 유 씨가 집에 온다. 하루에 10분 미만으로 며느리를 만나보세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며느리가 교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심술궂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맙소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녀가 도착하기 전 점심시간쯤에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널어 말렸는데 아무래도 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옷이 구겨진다. 너무 덥지 않아서 환기가 좀 필요해요. 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건조대에 걸려있는 옷들이 하늘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유 씨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며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유 씨의 소소한 취미다. 그때가 제가 집안일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유 씨가 말하는 요즘의 치료법은 구석구석 청소 후 몇 시간 동안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니 며느리가 퇴근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조기는 사용용인데 왜 베란다에 물건을 놓아두나요? 상태가 양호합니까?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옷감이 상하는 것 같고 홈택 스타일의 향도 좋은데 좋지 않아서 말리는 걸 더 좋아해요. 현관에 걸지 마세요. 가정부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내 돈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정부는 좋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건조기. 그런데 유 씨,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유 선생님이 제 아들을 도와주신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적힌 대로 해주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자세히 보니 그 위에 화장실 등 집안일의 순서와 요일에 대한 일정표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현관에는 수요일, 창틀에는 수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규칙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지도 않았는데 유 씨가 오랫동안 집안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뭐가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싫은 건 아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리 엄격해도 유 씨는 평생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다. 유 씨는 집안일을 했다. 안을 들여다보기 전 봤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된 상태였고 아이는 이제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말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깔끔해요. 지난번에 안방 욕실에 물 얼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 씨는 고무장갑을 벗었다. 그녀는 선행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자신이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묻고 그 말대로 했습니다.
허리가 잘록한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았다. 유 씨는 불편해 보였고 며느리는 자신이 불편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유 씨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지금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고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나이의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진지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거야? 이제 아들은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고 아들은 이제 많이 컸는데 며느리는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시사쿠만 맡고 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내가 한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했더니 유재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나 보다. 아이가 엄마만 찾다가 갑자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지? 그때 조카가 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유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 사람 엄마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조카가 놀고 싶어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유 씨의 마음은 약해지는 듯했다.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지. 엄마는 정말로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오셨지. 돈을 벌기 위해 오셨어요. 적어도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대하세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고 떠나기 싫어서 잠시 쉬었는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욕을 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잔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쉰김과 쉰김 욕실을 청소하기우로 잔비를 청소해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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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비를 청소하 일은 쉬워졌지만 내게는 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쩐지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었고 유 씨는 손자가 1살이 되기 직전에 일을 그만뒀다. 다음 날 며느리가 갑자기 손자가 다 컸으니 6시 30분부터 유치원에 갈 거라고 하더군요. 국회의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일하러 가세요. 일주일에 2~3번씩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틀 전에 미리 통보를 했고 조카에 대해 많은 감정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슬펐습니다. 비록 손자를 볼 수는 없지만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달쯤 되었을 때 손자를 보았는데 유 씨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연락해서 건우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으나 주말에는 못 와서 집에 들어가 짝사랑할 생각은 없고 그냥 만나자고 했어요. 잠시 놀이터. 그럼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남편과 저는 들러서 조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고 놀러 가자고 하더군요. 가라고 했는데 유 씨와 남편 둘 다 안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약속이 있어서 건우한테 가야 해서 나중에 봐요. 조카에게 인사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나왔을 때 안녕. 그 사람 표정, 이제 저 표정만 보면 자동으로 시가 되는 시예요, 엄마. 장례식은 끝났으니 더 이상 저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말에 방문해서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 건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입만 벌릴 수밖에 없었다. 지구가 떨어졌습니다. 보육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볼 것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결코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차가운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한 나는 어리석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녀를 위해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너무 못되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항상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마치 내가 그녀를 칼로 벤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시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엄마, 주말에 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학교에서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옆에는 맹을 아내로 안고 있는 아들이 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자. 남편이 떠났어요. 엄마는 나한테 힘들 거라고 했어. 시간이 많아서 이만큼 커질 때까지 키워주시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까지 다 챙겨주시고 참아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왔지만 세상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내 남편의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편을 따라갔다가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유 씨와 그의 아내는 며칠 동안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랬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이야. 괜찮아. 나는 부모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다. 적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민감한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성격이에요. 의도는 있지만 굉장히 솔직해서 괜찮아요. 당신의 만화. 나는 당신의 성격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그런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내 어머니로서. 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유 씨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수줍게 웃었다. 나는 웃었다. 다시 집안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일을 다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나는 일주일에 2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5번 전화했더니 결국 한 사람 월급 전액을 줘야 하더군요. 평소에 하면 안 하고 하면 눈치를 채게 되는 집안일이다. 평소 매일 청소하던 집을 일주일에 2번만 청소하면 가족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한 며느리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왜 나를 다시 방문하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지, 피부가 두꺼운 며느리로 해야 할지, 명령을 내리는 며느리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logically. 그런데 어떻게 인간 가면을 쓰고 저렇게 출근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유 씨가 인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을 값싸게 보살펴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그는 이겼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우 엄마가 건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들은 참 뻔뻔하다. 너희들이 너무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나는 화도 나지 않는다. 요즘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제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입니다. 그럼 2번만 솔직하게 말하면 죽여주겠어. 정직한 것과 무례한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당신의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요. 저는 더 이상 나쁜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며느리에게 연락했을 때도 아들에게 직접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내가 그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끝났고 나와 엄마의 관계도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면회조차 오지 않을 거라고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네 발로 겨우 버티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은 도망쳤습니다. 가끔은 그 멍청한 행동이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과 사위로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겠죠. 힘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아마 유 씨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때로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아들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가장 큰 동맹자로 남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그 동맹자를 잃었기 때문에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할 때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그가 더 이상 그렇게 하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유 씨는 이제 부모를 부모처럼 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받았던 상처를 뒤로하고 후회만 남았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젠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로 나아갈 때가 아닐까요?